네네. 자, 오늘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주말 뭐 잘 쉬었죠?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약간 지수가 좀 빠졌죠, 그죠? 약간 내려왔고 코스닥은 2% 가까이 하락을 했고, 그래서 개별주 테마주에서 약한 투매들이 좀 보이긴 했는데,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이쪽이 좀 하락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순환매를 많이 해드렸는데 순환매가 돌고는 있는데 보면은 지금 과도하게 투매 나온 게 좀 보이길래 오늘 저녁 방송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호재와 악재에 휘둘리지 않는 뭐 주식 투자법 이렇게 써놨는데 뭐 솔직히 뉴스 같지도 않은 뉴스가 나왔는데 그게 너무 이제 민감하게 반응들을 많이 하시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에 맞춰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들어두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보통 이제 주식 전문가들 방송할 때 이런저런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 얘기들이니까 아무튼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그 월드컵이 시작됐죠, 그죠? 월드컵 얘기도 하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지수가 좀 하락 마감을 했으니까 간만에 지수 얘기 조금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크게 빠진 게 없습니다. 보시면 그죠? 다우 지수는 0.5% 뭐 올라서 상승으로 잘 끝났고 여전히 붕 떠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나스닥은 뭐 늘 그래요. 이 정도에 있고 보합에서 끝났고 유럽 증시 보시면 여기도 뭐 유럽인데요. 유로스톡스 금요일날 1.2% 급등 마감했고 그죠? 잘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면은 아시아 증시 보시면 우리나라가 많이 빠진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은 일본도 빠진 게 없고 일본은 소폭 상승 마감했고 캔들 길이를 잘 보시면 자, 캔들 두께를 보세요. 별로 하락한 게 없죠. 그러니까 상승으로 끝났는데 등락이 별로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대만 있죠? 대만도 보시면은 별로 안 빠졌습니다. 대만 마이너스 0.38% 보시면 뭐 크게 빠진 거 있나요? 네. 캔들도 작고 그죠? 거래량도 조금이고 뭐 잘 끝났어요. 그러니까 별 변동성이 없었거든요. 현재 유럽 증시도 독일 증시가 마이너스 한 0.5% 정도 소폭 빠져요. 네. 그러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인도도 보시면 크게 등락이 없었고 마이너스 0.8이니까 뭐 그죠? 네. 근데 우리나라만 오늘 유독 좀 하락이 심했다 이거죠.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니까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었는데 코스닥이 마이너스 2% 가까이 하락 마감하면서 좀 과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뭐 개인들이 뭐 손절을 한 것도 당연히 있지만 그죠? 분위기를 그죠? 이렇게 잡아놔서 그래요. 네. 이제 뭐 차익 실현을 좀 하겠죠. 저는 기관 수급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정말 믿음직스럽게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좀 웬일로 사나 싶다 보면 웬일로 또 사지 이러다 보면 처음부터 얘기 다시 드릴게요. 기관이 이제 순매수를 잘 안 해요. 연속적으로. 근데 어쩌다가 좀 사요. 그러면 웬일로 사지 이러다가 조금 있으면 또 팔아요. 그것에 또 못 참고 팔아버리거든요. 네. 네,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외국인이 거래소에서는 아주 소량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도 소량 팔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 말고 사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거죠. 코스닥에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팔지는 않았어요. 코스닥에서 많이 팔지는 않았는데 사주는 사람이 코스닥 개인밖에 없었던 거예요. 외국인 팔죠. 기관 전체 다 팔았죠. 그 중에서 금융투자 팔았죠. 보험도 팔죠. 투신,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 기타 법인, 사모펀드 다 팔았어요. 아무도 안 사주는 거. 그러니까 하락한 거죠.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 네. 지수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네. 오늘은 그냥 수급이 이런 거예요. 그냥 뭐 다른 나라보다 이렇게 과하게 빠질 이유가 없는데, 그죠? 네. 이 얘기를 지금 먼저 시작할 때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이죠. 뭐냐면 이게 그 불안해하신다니까. 왜냐면 코스피 대비 코스닥은 별로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코스닥에 또 여기서 이런 음봉 하나 떨어지면 또 전저점 또 가는 거 아니야? 전저점 깨지는 거 아니야? 또 그래서
엄청나게 또 덜덜덜 떠는 분들이 있어요. 음? 주식을 들고 있으면 안 되겠다. 또 현금화 시키자 그러면서. 제발 주식 좀 현금화 좀 그만 시키세요. 아니 수익 내고서 파는 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아니 수익도 아니고 손실이거나 그죠? 수익 같지도 않은 그 조그만 뭐 2, 3%, 3, 4%짜리 수익 그거 조정 올까봐 하락 나올까봐 자꾸 현금화 시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주식을 크게 잘못 배우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라고 가리키는데 그거는 정말 정말 잘못 배우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하수 중에 하수들이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남들 다 그렇게 주식 하나 보다 싶어서 하시는데 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아닙니다. 아셨죠? 네. 자꾸 피하려고만 하시면 안 돼요. 자, 아무튼 이제 지수가 이제 또 이제 전저점 깰까봐 그 걱정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낮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보통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라.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특히 주식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다시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라. 그러니까 뭐냐면 종목만 보지 말고 전체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셔라. 뭐 이 얘기잖아요, 그죠? 네. 맞는 얘기예요. 지극히 맞는 얘기고 정말 이렇게 새기셔야 되는 얘기인데 지금은 숲 걱정을 하지 마시고 나무만 보시라 이거예요. 제가 최근에 시황 얘기 잘 안 하고 무슨 얘기 거의 종목 얘기만 하죠. 그죠? 네. 그죠? 네. 왜 그러겠어요? 지수는 신경 쓸 게 별로 없어요. 신경 쓸 게 많으면 제가 붙잡고 또 계속 얘기하죠. 그죠? 네. 근데 안 하잖아요. 지금은 잠깐 지금 하고 있지만 그죠? 네. 그냥 이게 끝났어요. 지수 얘기는.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종목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숲도 중요한데 지금은 나무를 많이 보고 계셔야 돼요. 그 나무가 한 나무만 보면 안 되고 그죠? 네. 나무를 여러 가지를 많이 보셔야 돼요. 그 나무가 뭐냐면 테마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업종 아니면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그죠? 네. 섹터별로 나무들이 다 있다고요. 그거를 잘 살펴보시면서 돌아가는 분위기를 잘 보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나무 장사꾼들 있죠? 나무 장사꾼. 나무 이렇게 키워가지고 파시는 분,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나무를 이제 뭐 이렇게 뭘 심을까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실제로 우리 진짜 나무요. 네. 근데 이제 그 지금 인기 있다고 해서 그 나무를 막 심으면 그 나무가 이제 크는데 최소한 몇 년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때 됐을 때 그 나무가 이제 똥값이 돼 있다 이거죠. 지금 인기 있는 걸 많이 심으면,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냥 혹시나 해서 심었는데 나중에 대박 나는 경우가 있대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그 트렌드가 맞아가지고, 그죠? 네. 트렌드가 맞아서 그 나무가 진짜 대박을 치는 경우가 있답니다. 주식이랑 거의 똑같더라고요. 뭐가 대박을 칠지 그거를 아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걸 전혀 모르고 운이 좋아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그죠? 아무리 노력해도 풍문이만 쫓아다니다가 돈을 잃는 사람도 있고, 그죠? 네. 주식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도 원래 나무는 한 번 심어놓으면은 어떻게 못하지 않습니까? 주식도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심사숙고해서 그죠? 네, 좋은 나무 심어놓고 좀 기다리시면 돼요. 때가 올 때까지, 그죠? 네. 뭐 운 좋으면은 그죠? 바로 그냥 이제 비싼 값에 팔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때가 되면 나무의 주인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제 그 지수 얘기 여기까지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즉 증시 지수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코스닥이 너무 과하게 빠진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5배, 6배 이상 과하게 빠진 거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종목들이 뭐 괜찮았다가 후반부에 가니까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개인들이 겁을 먹어서 그래요. 겁먹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런데 그죠? 네. 그런데 간단한 거거든요. 주식은 싸면 오르고 비싸면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너무 이제 그 뜨거우면 과열되면 식혀야 되니까 조정이 오는 거고 조정이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니까 이제 다 조정이 길어지면 다 식혔지 않습니까? 그럼 또 가는 거예요. 네. 두 가지예요. 싸면 올라가고요. 비싸면 내려와요. 뜨거우면 식힌다고 내려오고요. 다 식었으면 다시 올라가요. 간단하거든요.
지금은 주가들이 너무 싸요. 뭐 경제 위기 온다, 뭐 미국의 금리 예상 얼마 한다 다 떠나서요. 너무 싸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싸다고요. 네.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네. 원래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그것 때문에 하신 거 아니에요? 싼 종목, 그러니까 저평가된 기업을 사가지고, 그죠? 100원짜리, 200원짜리 말고 저평가된 기업 사가지고 정상적으로 떳떳하게 돈 버시려고 주식 투자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면 다 현금화 시켜서 현금 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거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주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벌 수가 없다. 그거 숲이고 나무고 뭐고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냥 다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갖고 무슨 돈을 벌어요. 그죠? 네. 자, 근데 이 얘기를 오늘 이제 왜 하려고 했냐면 아까 이제 우크라이나 테마주를 이렇게 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뭐 휴전 얘기 나온다 막 이러면서 올라가더니 그죠? 네. 오늘은 또 이제 막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이유가 우크라이나 이제 처음부터 순서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은 뭐 악재가 나왔다면서 막 떨어지는데 쳐다보겠는데 답답하더라고요. 네. 자, 이거 보죠. 현대 에버다임. 회사 이름이 그죠? 네. 탁 입에 탁 감기는 그죠? 네. 달라붙는 이제 그런 회사 이름인데 여기 보시면 보세요. 금요일까지의 모습이거든요. 네. 번호 한번 찍어 보실까요? 자, 요 상태 차트로 봤을 때 그죠? 악고점이 여기인데 여기를 살짝 이렇게 돌파해 놓고 거래량도 밑에 눌림목이 있고요. 눌림목이 또 나왔죠? 눌림목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이렇게 꾸준하게 실리면서 전고점을 돌파해서 살짝 이러고 돌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정도 차트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추가 급등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인다. 1번. 네. 질문이 너무 길었네요. 좋아 보인다. 차트가 좋아 보인다. 1번. 안 좋아 보인다. 4번. 네. 차트가 좋아 보이세요? 1번. 안 좋아 보인다. 4번 찍어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거래량이랑 수급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좋아 보이죠? 그죠? 네. 제가 봐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물론 이제 전고점이니까 좀 경계는 해야 되고 그죠? 여기에서 상승했던 거만큼 자 여기 현대에버다임 앞에서 이만큼 상승했거든요. 근데 뒤에서 상승한 거를 다 따지면 이만큼 둘이 이렇게 갖다 놓고 보면 어때요? 거의 똑같거든요. 올라간 상승폭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주의를 좀 할 필요는 있죠. 그죠? 네. 근데 오늘 보면 차트가 되게 예뻤는데 오늘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마이너스 8% 하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인데 근데 이게 마이너스 8% 하락한 이유가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제목이 저녁 방송 주제가 호재와 악재에 휘둘리지 않는 주식 투자법 이건데 이게 왜 저 제목을 다뤄놨냐면 무슨 뉴스만 조금 나오면 사람들이 휘청휘청해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차트를 잘 만들어 놓고 들썩들썩 거렸을 때는 그죠? 러시아가 밀리고 있다. 그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말이 좀 바뀌어서 저도 그 얘기 드렸죠. 그죠? 말이 살짝 바뀌면서 협상의 여지를 두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다. 그죠? 네. 물 밑에서 협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 저도 그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뒤늦게 이제 반응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그죠? 잠깐 빈살만 방한했을 때 네옴시티한테 밀려서 하락했다가 빈살만 가니까 다시 올라왔다는 거예요. 요때쯤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협상의 여지를 둔 뭐 그런 발언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시면은 신고가 52주 신고가 내놓은 상태에서 금요일날 6.9% 올리면서 한번 가보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주말 동안에 무슨 뉴스가 나왔느냐? 우크라이나 공무원이죠. 국방부 차관, 그죠? 네. 국방부 차관이 MBC란다. 네. 그 영국의 이제 그 뭐 스카이 뉴스인가 뭐 어디 거기랑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당분간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그 나라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공무원은 당연히 자기 나라에 유리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림반도도 되찾을 거고, 그죠? 네. 겨울에 전쟁을 안 할 거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우린 계속 할 거다. 그리고 내년 초쯤에 종전을 할 수 있다. 헛소리죠. 자기들 희망상 네. 내년 봄쯤에 종전을 하려고 한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이겨서 종전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 식의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지극히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 입에서는 당연히 그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뉴스 하나 나왔다고 딱 우리나라 언론에 딱 뜨니까 오늘 아침에 옛날에 이순재 선생님 그죠? 광고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던지더군요. 마이너스 8%. 내가 보면서 그랬어요. 답답하더라고요. 네. 아니 응? 금요일까지는 그죠? 휴전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뭐 이제 반격을 시작했다 급등하고 그죠? 네. 갑자기 이제 반격을 너무 잘하니까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폭락하고 그죠? 네. 그러다 다시 우크라이나가 핵을 안 쏘고 러시아가 핵을 안 쏘고 우크라이나가 다시 이기고 있다 그러니까 올라가고 그죠? 네. 점점 어딘가를 뭐 회복을 하고 막 수복을 하고 막 그런다니까 막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다 네옴시티 빈살만 오니까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또 휴전 얘기가 나니까 올라갔거든요. 근데 또 다시 그 우크라이나 공무원 한 명이 원론적인 얘기 한마디 했다고 또 던지는 거예요. 이게. 던지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보면서 답답했다니까요. 왜 더 답답했냐면 여러분들 이러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거면은 죄송한데 주식을 하지 말아야 돼요. 공감하시는 분들은 7번 찍어주시고 이럴 땐 찍어주셔야 되는 거 알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주식을 하시면 안 돼. 왜냐면 왜겠어요? 돈을 그냥 사방에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돈 질질질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멘탈로 무슨 주식을 해요? 이러면 안 되지. 그죠? 자 보세요. 이게 오늘 제가 왜 기가 막혔냐면 현대 에버다임이 자 잘 보세요. 여기만큼 여기도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전고점에서 지금 확실하게 못 제끼고 지금 버벅거리죠. 그러면 여기에서 호재가 빨리 안 나오고 시간을 끌면 불리해지는 거죠. 자꾸 떨어져요, 그러면. 그러니까 살짝 떨어지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아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처음 질문한 게 뭐예요? 현대 에버다임 차트가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나빠 보이느냐, 좋아 보이시느냐? 좋아 보인다 그랬죠? 제가 봐도 좋아 보여요. 단지 빨리 여기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 못 치고 나가니까 오늘 끌려 내려온 거예요. 그죠? 네. 이거는 여기 기준으로 보면은 신고가 딱 내놓고 지금 다시 바로 올라가려고 막 그랬는데 못 올라간 거예요. 차트는 좋아요. 근데 잘 보세요. 차트 좋다 그랬죠, 그죠? 그럼 이게 눌림목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꾸 시간 끌면 밑으로 떨어지는 게 맞아요.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그죠? 네. 갈 때 가야 되는데 못 가면 끌려 내려온다니까.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되게 뭐 어설프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중심이 어디냐면 중심이 여기에요. 선을 이렇게 그어드릴게요. 중심이 여기라니까. 이게 눌림목을 이제 예리하게 분석하는 건데 잠시만요. 보조지표를 다 지워버리면 보여요. 이게 뭐냐면 11월 7일날 그죠? 11월 7일날 양봉 하나 만들었는데 거래가 좀 있죠. 그리고 나서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고점, 저점 이런 거 다 치우고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 점으로 찍어 볼까요? 종가 기준으로 거의 여기에요. 종가가 여기는 조금 올라가 있다 그죠? 여기 조금 내려가 있고 여기 빼고는 종가가 다 이 근처에 있다니까. 그럼 뭐예요? 10,000원 정도에다가 종가를 맞춰놓고 컨트롤, 즉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매물대가 있겠죠. 그죠? 네. 세력이 빠져나가면 여기서 만약에 이거 세력이 만들고 있었는데 세력이 빠져나간 거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뻥 하나 터져요. 그러니까 급등했다가 실패한다거나 뭐 그래서 캔들이 큰 게 하나 나오고 빨간색이건 파란색이건 큰 캔들이 하나 나온 다음에 윗꼬리 길게 달아놓고 거래가 좀 터지겠죠. 그리고 떨어지면은 세력이 나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흔적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 여기에서 누가 이걸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훼손되지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분차트로 볼까요? 그러면 분차트 30분봉으로 보죠. 11월 7일부터. 그러니까 11월 7일 날 딱 양봉 만들어 놓고 뭐 한 거예요?
요게 아까 일봉으로 봤을 때 그 11월 7일날 양봉이거든요. 이거 해놓고서 요렇게 박스권을 만들어서 돌리고 있었던 건데, 그죠? 근데 그 중심이 어디냐? 종가 기준으로 하면 어디냐면 10,000원 정도란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실제 지지선이었다는 얘기예요. 10,000원 정도가 대충 10,000원이라고 하면 돼요. 그죠? 네. 여기서 뭐 잠깐 깼던 적도 있지만 여기는 빈살만 하고 목이 빈살만 온다 그랬을 때 그때 빼고는 거의 여기 10,000원 위에 있었다. 그죠? 그래서 다시 거래가 이렇게 줄어들다가 늘어나면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오늘 퍽 때리면서 떨어진 거예요. 극갓이라고 제가 표현하죠. 극갓 뉴스 하나 때문에. 다시 얘기 드릴게요. 아니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국방 차관이면 그죠? 영국 언론이랑 인터뷰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저희는 겨울이 와도 추위를 이겨내면서 러시아군을 몰아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추우니까 좀 설렁설렁 좀 쉬면서 싸우면 되겠네.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국방부 차관인데 밑에 그 장교들하고 다 보고 있는데 그런 얘기 어떻게 해요, 그죠? 네, 우린 얼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땅을 지킬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야죠. 당연한 얘기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기사 하나 나왔다고 세상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아침부터 천천히 하락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침부터 그냥 훅 던지더라고 그냥. 이게 30분 봉이잖아요, 그죠? 이게 오늘 마이너스 8%에 끝났는데 아침에 30분 동안 그냥 아예 마이너스 7%까지 그냥 하락을 시킨 거예요, 이게. 그 기사 하나 보고. 이렇게 주식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현대 에버다임이 이제 많이 올라와서 비싸서 주의는 해야 되는 거 맞았지만 이거는 너무한 거예요. 그냥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무지하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하나도 안 헷갈리는데 일반 개인들은 이거 나오면 당황합니다. 왜일까요? 보통 이제 21선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다가 이동평균선 21선을 집어넣어보죠. 그러면 깨놨겠죠, 당연히. 오늘 살짝 깨놨네요, 여기. 살짝 깨놨어요, 21선을. 그 내일 만약에 한 3, 4%더 떨어지면 동공이 지진 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식으로 막 그 뉴스 하나 보고 투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저기 이낙연 씨 테마주 뭐 이런 얘기 쭉 하겠지만 정치 있죠, 정치. 정치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테마주는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매매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호재와 악재를 갖다가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개인들끼리 몰려갖고 우르르 휘둘려 댕기는 거예요. 정치적인 건요. 이때 이낙연 씨하고 뭐 저기 김경수 뭐 한동훈 씨 테마주 얘기할 때 또 말을 하겠지만 누군가가 피해를 입으면 반드시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수혜주잖아요. 반사이익 수혜주. 카카오 센터 데이터 센터 불나니까 어서 오세요. 카카오 데이터 센터 불나니까 어떻게 돼요? 막 신나가지고 막 이제 올라가는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있다니까요. 네. 그걸 생각하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현대 에버다임 이거 개인들 좀 많이 샀을 거라고 이거. 신용이 10.5%거든요. 요즘에 신용이 10% 넘어가면은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로 따지면 전교 10등 안에 들어갑니다. 어느 학교든지 전교 10등 안에 들어가면 공부 좀 하는 학생들 아닙니까? 요즘에는 신용이 10% 넘어가면 상위권이에요. 그러면 신용이 늘어난 추이를 좀 볼까요? 최근에 늘어났죠. 차트는 좋은데 누가 신용샷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신용 쓴 사람이 오늘 8%짜리 음봉 맞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 지수는 또 코스닥은 2% 가까이 하락했고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데서 비싼 데서 안 사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오늘 음봉은 너무 과했다. 과한 거예요. 신용 이런 걸 떠나서 바닥에 있는 거 있거든요. 서한기계공업도 잘 보세요. 자, 어제까지 모습이거든요. 저번에 제가 목요일날 그랬잖아요. 이게 원래 우크라이나 재건 수주로 올라왔는데 수요일날이죠 이게. 수요일이 아니지. 목요일날은 이제 저기 네옴시티
사우디 빈살만으로 바람 폈다가 금요일 날은 다시 내용 정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올라갔다고. 그죠? 네. 차트가 잘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눌림목이거든요. 여기까지가 눌림목인데 눌림목을 잘 만들어 놓고 목요일날 호재가 있어서 급등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면은 또 쉬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연속으로 올라가겠다는 뜻이에요. 연속으로. 차트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개별주 장세가 펼쳐질 때 이런 차트가 자주 나와요. 그 기대를 좀 했거든요. 저도. 저희 방 보유 종목은 아닌데 이거랑 같이 비슷하게 가는 게 있어갖고 보유 종목 중 이거랑 비슷하게 가는 게 있어요.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떨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11% 가장 먼저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바람피다 걸렸나? 웃으면서 들으세요. 바람피다 발각이 됐나? 네. 근데 요것만 혼자 떨어진 게 아니라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아침에 가장 선두로 이제 가장 먼저 떨어지더라고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비록 거래가 터지긴 했지만, 그죠? 분명히 여기서 잘 만들어 놨거든요.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잘 보시면은 현대 에버다임이랑 설명이 비슷하게 되겠죠. 어떻게요? 중심이 여기라니까요. 그러니까 7,200원쯤 되겠네요. 7,000 종가 기준이 종가로 보면은 다 요 근처에서 끝난 거예요. 뭐 고점 이런 거 다 치우시고 대충 여기에서 끝나잖아요. 그죠? 벗어나 보려고 했는데 오늘 끌려내려. 여기에 매물대가 분명히 강할 텐데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옛날에는 한 10년 전, 7년 전, 그 전에는 이런 차트가 안 나왔었어요. 이런 거 나오면요, 그 당시에는 솔직히 손절하고 도망가는 게 맞았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손절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는 손절하는 게 낫었다니까. 왜냐면 이런 게 나오면은 그냥 진짜 무슨 다이빙 하듯이 그냥 훅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는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거의 무슨 이제 그 우리 미친 개라고 하죠, 그죠? 네. 광견병. 네. 광견병 그 걸리면 그 개한테 물리면은 치료가 안 된다면서요. 거의 죽는다면서요. 100명 중에 한 명은 살까 말까라고 그러는데 공수병이죠. 네. 근데 지금은 이게 허다해요. 이게 뭐냐면 세력이 물량은 쥐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그냥 내비둔 것 같아요. 그냥 아이고 또 뉴스 보고 또 던진다 냅두자 그냥. 이해되셨으면 7만 원 더 찍어 보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우크라이나 테마주 끝났나요? 정말 휴전 안 하나요? 네. 휴전 협상은 밑에서 할 거예요. 물밑 협상을. 근데 아무튼 요즘에는 세력들이 그냥 던져놓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면 이거 다 일일이 받아주시겠어요? 안 그래도 요즘 힘든데 세력은 뭐 돈 많으니까 편할 것 같죠?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갖고 왔는데도 되게 힘드시죠? 그죠? 30억, 50억, 100억 갖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네. 차라리 모르고 하시는 게 낫지 세력처럼 모든 걸 다 알고 하려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죠? 네. 아무튼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이제 분차트 열어보시면 기가 막히다니까요. 오늘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얼마냐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냅둔 거라니까요. 그냥.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아니 목요일날 그죠? 네. 목요일날 그때 거래가 좀 터졌던데 이때 세력이 나간 거 아닐까요? 세력이 나가서 오늘 힘 빠져서 급락한 거 아닐까요? 세력이 나갔으니까 거래가 없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요, 제가 반박을 해볼게요. 그러면 금요일 날도 하락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요일 날 6%까지 올라갔다 4%로 끝났는데요. 아주 안정적으로 그것도 매우 안정적으로 끝났고 심지어 이거는 박스권이라 얘기하기 좀 애매한 이거 박스권 아닙니다. 네. 매물대긴 한데 박스권 아닌데 오히려 여기 위에다 얹어놨는데요. 세력이 나갔으면은 다음날 바로 떨어져야죠. 그럼 금요일 올라가는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심지어 거래도 있어요. 금요일 큰 급등은 아니어서 앞에만큼 안 나왔지만 평상시보다 많은 거래량이에요. 그죠? 캔들은 짧은데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제 냅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매물대를 잘 보세요. 다시 네. 저번에 11월 7일날 똑같죠? 현대 에버다임처럼 11월 7일날 딱 올려놓고 양봉 만들어서 올려놓고 뭐 했어요? 이거 안에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냥.
이걸 오늘 아침부터 시원하게 훅 급락시켜 놓고 막판에 힘없으니까 더 뺀 거예요. 왜냐면 코스닥이 막 하락하니까 와 조정옥이다 싶어서 개인들이 던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거래가 보세요.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 보이세요? 네. 안 보이죠? 그냥 개인들 나간 거예요. 그냥. 오늘 보니까 실제 개인들이 손절한 걸로 보이는 종목들이 꽤 많더라고요. 진짜. 참고해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는 끝난 게 아닌데 오늘 개인들이 그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이 겨울에 전쟁 계속할 거다 원론적인 얘기한 거 그 기사 보고서 집어던지고 난리 난 겁니다. 조종할까봐. 이게 정치 테마주라 그랬죠?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왜 정치 테마주입니까? 대선주 하다가 미치신 거 아닙니까? 미치긴 뭘 미칩니까? 이게 정치죠.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 휴전은 뭔데요? 정치적으로 휴전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전쟁하는 거고. 근데 이게 어떻게 정치 테마주가 아니에요? 정치 테마주지. 국제 정치 테마주. 그죠? 네. 맞지 않습니까? 정치 테마주는 이게 뭐냐면 그 뭐예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요. 위장도 많이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전략이 있어갖고 일반 MBC, KBS 특히 YTN 뉴스 보지 마세요. YTN. 네.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더 상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YTN 뉴스 보지 마세요. 네. 보니까 저질이에요 진짜. 네. 다음에 내가 기회 되면 좀 얘기해 드릴게요. 저질입니다 진짜. 네. 그냥 다 베껴쓰기 하는 기사 그런 거밖에 없어요. 네. 주식 관련돼 갖고 도움이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제일 사악한 거야.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놨고요. 데모는 제가 조심하라 그랬죠, 그죠? 너무 많이 떠 있어갖고. 데모도 눌림목 이거는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위험은 해요. 왜냐면 아까 현대 에버다임이랑 똑같이 자꾸 시간을 끄니까. 시간을 자꾸 끌면은 저기 좀 힘들어진다니까요. 근데 음봉인데 거래가 별로 없어요.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뭐 DY 파워 이게 그 금요일에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금요일날 9% 그죠? 까지 올랐다 8%로 잘 끝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기 이 낙폭과대를 다 만회를 하고 양봉이 딱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반납. 그 다음날 그냥 전날 8% 올라간 거 그냥 그대로 반납한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들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면 기존에 들고 있던 사람들이 힘들어한다고요. 왜? 또 떨어질까봐. 이게 이런 음봉이 나오면 바로 그 생각하세요. 앞에처럼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괴로워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방송 처음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숲을 보지 말고 나무만 보라고. 숲이 뭐예요? 지수 쳐다보면 그렇게 생겼거든요. 아셨죠? 지금 숲 쳐다보시면 안 돼요. 네. 예, 아무튼 DI 파워도 오늘 하락한 거. 이게 솔직히 이렇게 빠질 이유가 있습니까? 네? 서현탄 메탈 마이너스 8%. 아니 뭐 금요일에 올라온 것도 없는데 그게 뭐예요 이거? 투네지 뭐 그냥. 응? KYM 동양물산이죠 옛날? 네. 뭐 다 건드려놨어. 해인 중장비 어디 갔어? 마이너스 5%. 아니 뭐 크게 올라온 게 뭐가 있다고. 금요일에 올라온 거 다 빼버렸어요. 그냥 투매예요. 눌림목이 이런 건 훼손이 안 됐거든요. 아까 데모하고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현대 에버다임 많이 떠 있어서 위험합니다. 근데 눌림목이 근본적으로 완전 박살난 게 아닙니다. 네. 그렇게 보죠. 아무튼 이쪽에서 또 이제 우크라이나 뭐 전쟁 휴전이 또 먼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동안에 떨어지고 있던 네옴시티 수혜주, 히림 급반등까지는 아니고 5% 반등. 한미글로벌 떨어지다가 브레이크 잡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인디에프 이게 네옴시티 수혜주였죠. 4일 동안 음봉 맞고 어제 하루 쉬더니 금요일 하루 쉰 거죠. 쉬더니 상한가 또 튀어나오고 가는 거예요. 웰크론한텍 원래 이게 웰크론한텍이 이게 아니었거든요. 재료가 원래는 리튬이었어요. 리튬 관련주로 이제 지난 8월달, 9월달 최근에 리튬으로 움직이더니 갑자기 안 한대요. 난 네옴시티로 가게 되는 거예요. 눌림목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더니 재료 바꿔버렸어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뭐였다고요? 리튬. 근데 최근에 리튬 관련주 갈 때 안 가더라고요. 왜 안 가지? 이게 단톡방 추천주였거든요. 단톡방.
단톡방에서 이게 추천했던 가격이 4,000원대에 추천했던 건데 오늘 튀어나온 거예요. 지금. 상한가 가격에서 갈 때 이제 혼자 가기 뭐하니까 큰 집이죠. 웰크론 같이 가는 거예요. 웰크론이 모회사고 웰크론 한택이 자회사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어머니도 같이 가시죠. 이러면서. 모자 기업이니까. 네. 아들 가니까 아들이 어머니 모시고 간 거예요. 네. 동달아 가는 거예요. 웰크론한테 왜 갔냐면 네옴시티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막에는 뭐가 부족하죠? 물, 그죠? 근데 그 네옴시티 근처에 바다가 있으니까 뭐 담수화 시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담수화 시설하면 우리 두산그룹이 또 최고죠, 그죠? 네. 뉴보텍 상한가 딱 한옥가 모자라더라고요. 네.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내려왔는데 뭐예요? 네옴시티 수처리 관련. 그러니까 이거는 네옴시티도 되고 뭐도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뉴보텍 여기서 보시면 막 들었다 놨다 했죠. 이거하고 뭐 자연광경 여기 보면 들었다 놨다 했죠.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안 가요. 안 간다고 지금. 근데 뉴보텍이랑 시노펙스라고 있어요. 이거 뒤에서 좀 들었다 놨다 했고, 그죠? 오늘 급등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웰크론한테 뉴보텍, 웰크론은 그냥 딱 같이 간 거고, 웰크론은 그쪽 계는 아닌데 아무튼 같은 저기 자회사라서 간 거고, 뉴보텍이랑 시노펙스가 원래 물 관련돼서 테마가 형성되는 호가거든요. 특히 수돗물. 수돗물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모기 유충 발견됐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무슨 수돗물 공급한다든지 그런 얘기 나오면은 가요. 그동안에 낙폭과대가 심해가지고 특별하게 올라올 게 없어서 이러고 있다가 오늘 들었다고요. 뭘로요? 네옴시티로 포장을 한 거예요. 바뀐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기 뉴보텍은 원래 뭐였냐면 SOC 그거였거든요. 근데 갈만하면 자꾸 투매 나와서 끌려 내려와갖고 고생했는데 지금 다시 돈 돌아와서 돌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낙폭과대가 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돈이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는 끝난 게 아닌데 그 뉴스 하나 나왔다고 개인들이 던지니까 세력들이 아유 그냥 자기들끼리 던지든지 말든지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고 우리 저기 수처리나 한번 합시다. 이쪽에서 올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손절 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원래 네옴시티 테마주였던 게 남아토건이었거든요. 근데 빈살만이 왔는데 안 가는 거예요. 남아토건. 안 가다가 오늘 갔거든요. 오늘 한 20% 넘게 급등했죠. 22%까지. 남아토건이 왜 급등했느냐? 이낙연, 남화 산업도 있어요. 이것도 장중에 급등했었죠. 이낙연 씨. 그리고 부국철강 조금 올랐죠. 왜 갔을까요? 이낙연 씨. 삼부토건 말고 이건 별로 정했고 그 주연테크 이거 급등했고 27%. 이낙연 씨. 이낙연 씨께 왜 갔을까요? 그렇죠. 네? 왜 갔겠어요? 이재명 씨가 지금 위험하잖아요, 그죠? 네. 이게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이낙연 테마주가 다 뭐예요? 다 정치 테마주예요. 이게. 네옴시티는 또 왜 정치 테마주예요? 사우디의 빈살만이 영화 보다가 꽂혀가지고, 그죠? 네. 그 뭐예요, 무슨 와칸다가 뭐지 그거? 네. 블랙팬서인가요? 네. 그거 영화 보다가 그 마블 그 영화 보다가 뭐 그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저런 거 왜 하겠어요? 정치적 자신의 정치적인 뭔가를 목적을 위해서 저 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장기 집권하려고. 그렇잖아요. 장기 집권하려고 이제. 다 정치 테마주인 거예요. 이게. 본질은. 네, 아무튼 이낙연 씨 테마주 올라가는 이유는 잘 아시겠죠. 요즘에 굉장히 이재명 씨가 지금 위기라는 반증이죠 이게.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이낙연 씨 테마주가 장중에도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었다. 서원 이런. 이낙연 씨 테마주 꽤 많았습니다. 잘 나갈 때는 되게 많이 갔어요. 서원 이런 게 이낙연 씨 테마주 여기서 많이 갔습니다. 코로나 전후로. 네. 저희 방에도 이제 이 당시에 뭐예요? 전라도 고향이 전라도시거나 아니면 전라도 지역, 호남 지역에 있는 분들이 회원으로 많이 들어오셨어요. 이낙연 테마주 급등할 때. 지금도 계신 분들 있고. 그죠? 네. 정치 얘기는 하지 마세요. 네.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맞으면 1번 찍어주시고. 네. 정치 얘기 뭐 할 수도 있지만, 그죠? 네. 시간이 이제 9분 남았어요. 시간 없어서. 네. 정치 얘기해서 뭐 합니까? 그죠? 네. 이재명 씨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재명 씨가 위기긴 위기인가 봐요. 돈이 움직이는데 지금 누구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 다 해드렸잖아요, 그죠? 여당 지금은 국민의힘이 여당이니까 여당 쪽에서 누구 걸 봐야 된다? 그렇죠. 한동훈 걸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한동훈 씨 거 5% 스냅 보실래요? 안 내려와요. 지금 눌림목이에요 이거. 네. 눌림목인데 위험한 눌림목이죠. 왜? 아까 데모하고 현대 에버다임이랑 비슷한 거예요. 앞에서 올라온 것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신고가 낸 상태로 누르고 있으니까 신고가 나고 눌림목은 맞기는 맞는데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되게 부담스러워. 어떤 여자 아가씨가 있었는데 소원이 집이 너무 가난해서 소원이 부잣집에 시집 가는 거였는데 부자를 만났는데 너무 부자인 거예요. 상대방이 뭐 이재용 씨나 SK 뭐 그리고 최태원 씨 뭐 아들내미나 그렇다 생각해 보세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이건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죠? 네,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죠? 네. 그럼 부잣집에 시집 가고 싶었는데 그거 너무 부담스럽잖아. 남자 입장에서 마찬가지고, 그죠? 네. 너무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이게 그 정도예요. 이게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해는 가시죠, 그죠? 네. 너무 부담스러워. 눌림목은 맞아요. 근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눌림. 네. 그리고 태양금속 혼자서만 올라가요. 네. 꺾일 자리요, 꺾일 자리. 네. 또 이 얘기했다고 또 추경매수 하세요. 네. 떨어지면 아시죠?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네. 올라간 거 반납시켜야 되니까. 그다음 아무튼 뭔가 뭔지 모르게 꿈틀꿈틀 거리는 것도 있고 여기 부방처럼 전 아닌데요. 그러면서 이제 살짝 숙이는 것도 있어요. 목에서 개인도 투명한 거예요. 이거는 99.98% 개인도 투명한 거예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이거 하나 나오고 그죠? 한 달 동안 꼬박 내내 옆으로 돌고 있는데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 던진 것 같아요. 지수 하락 나올 것 같은데 던지자 그러면서. 이거 물량 다 계산해 보면 다 개인들일 거예요. 개인들이 한 몇 천만 원 아니면 1, 2억씩 던진 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못 가니까 지금 못 간다기보다 눌러놨죠, 그죠? 네. 그럼 지금 누가 가는 거예요? 이낙연 씨 수혜주들이 오늘 막 움직인 거예요. 왜냐면 오늘 그 남욱이라는 사람 있죠, 대장동 일당 그 남욱 변호사, 그 사람이 나오자마자 유동규 씨처럼 이재명 씨한테 막 공격을 하잖아요. 이재명 씨한테 뭐 몇 억을 줬다 막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이재명 씨가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재명 씨 반대편에 있는 테마주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다 이재명 씨 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도 내분이 생기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씨가 빨리 우리나라 지금 귀국한다잖아요. 지금 미국 가 계신데, 그죠? 네.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너무 빨리 들어오면 안 되니까 적당한 타이밍에 아마 잘 맞춰서 들어오겠죠. 정치인이니까 뭐 그런 건 잘 하시겠죠. 타이밍 잡는 거야, 그죠? 좀 있으면 이제 김경수 씨도 이제 풀려나고, 응? 그죠? 우리 방에 김경수 씨 테마주가 있어요. 살려고 산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 추천 한번 했는데 들고 있는 것도 있다니까. 김경수 씨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데, 네,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들고 있어요. 이낙연 테마주도 저희 방에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회원들이 다 알란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있어요. 살려고 산 게 아닌데 갖고 있어요. 이래저래 엮으면 다 되거든요.
오늘 건설주나 이런 거 다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고 버틴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헷갈리시죠, 그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시간에에서 있잖아요. 시간에에서 급등한 게 뭔지 아세요? 남선알루미늄 시간의 상한가 같죠? 남선알루미늄 우선주하고 이게 대표적인 1세대 이낙연씨 테마주 우두머리였어요. 이게. 성문전자 우선주는 짝퉁이고요. 이거는 상한가도 아니지만 사실. 남아토건 아까 급등했는데 시간에서 5%또 급등했죠. 서원 4%또 추가 급등했고 도국철강 5% 그죠? 이게 다 뭐예요? 이낙연씨 테마주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재명 씨 구속될까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재명 씨 어떻게 될지 우리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를 보라고요? 돈의 흐름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낙연 씨 테마주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와 그 다음에 지금 야권이죠, 그죠? 야당 쪽에서 유력 대권 후보로 불리는 사람 중에 한 명, 물론 지지율은 굉장히 낮지만 김동연 씨죠. 김동연 씨 관련주는 PM 풍량 아니겠습니까? 네. 차트가 어때 보이세요? 붕 떠 있죠. 눌림목이 맞기는 맞는데 굉장히 이것도 좀 부담스러운 눌림목이에요. 오늘 한 7% 급등하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네. 분차트로 좀 보시면 아침에 분차트로 보시면 아침에 잠깐 뽑다가 훅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가 다시 뽑았다가 또 떨어졌어요. 이렇게 깔끔한 모습은 아니에요. 눌림목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지만 눌림목이 맞다고 하기도 좀 애매한 거예요. 어정쩡해요. 어정쩡. 그리고 이거 말고 이쪽 계에서 이쪽 테마주에서 2인자 역할을 하는 게 코메론이거든요. 코메론 괜찮은데 여기는 오늘 고개 숙였어요. 눌림목이냐고 물어보신다면 눌림목이 맞죠. 바닥 눌림목. 근데 오늘 투매가 나와서 약간 애매하게 끝났어요. 2%밖에 안 빠진 거긴 한데 차트가 약간 좀 구부정해 보이죠, 그죠? 네. 나쁜 건 아닌데 아무튼. 네. 이렇게 보시면. 아니야, 대형주도 해요. 대형주도 하죠. 네. 그럼 뭔 얘기 해드릴까요? 요즘에 대형주 눌러놨는데 대형주 얘기 드릴까요? 네. 다른 회원분들 마지막 1번 찍어보시고 네. 대형주 얘기 드릴까요? 1번 아니요, 테마주 같이 하는 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네. 4번 찍으시고 네. 누가 여기서 글을 치시길래 테마주밖에 안 하냐고. 대형주도 해요. 네. 대형주가 더 쉬운데 왜요? 네. 근데 요즘에 그거 갖고 수익 내드리기가 쉽습니까? 그죠? 요즘에 수익 나는 걸 해야죠. 네. 정치 테마주가 별로시면은 본인이 딴 데 가서 들으세요. 저는 가리지 않고 괜찮으면 얘기를 해드려요. 회원들 돈 버셔야 되니까. 맞으면 7번 찍어주시고. 네. 그리고 본인은 딴 데 가세요. 네. 본인 입맛에 맞는 사람 찾으세요. 네. 네네. 그래요. 누가 글을 치셨길래 얘기 좀 해드렸어요. 네. 본인한테 맞는 분 찾아가시면 되죠. 네. 아무튼 벌써 9시가 다 됐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태까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하고 네옴시티, 그 다음에 이낙연씨 테마주도 얘기했고 한동훈씨 테마주도 얘기했고 김동훈씨 테마주도 얘기했죠, 그죠? 네. 자, 이 테마주들 왜 얘기했을까요? 자, 이 테마주들 오늘 왜 얘기를 해드렸을까요? 첫 번째 정리해드릴게요. 이거 정리를 듣고 나가셔야 돼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얘기해드린 이유는 호재와 악재에 휘둘리지 말고 주식을 잘 투자하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오늘 사람들이 이제 그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 뉴스 하나 딸랑 고강 하나 나온 거 같고 난리를 지기더라. 너무 안타까웠다, 답답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돈을 못 번다. 그래서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옴시티, 이낙연주 뭐 쭉 이제 순환매 이게 뭐냐면 정치 테마주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다 정치 테마주라 했죠, 그죠? 국제 정치. 네. 이게 어떻게 순환매가 도는지 쭉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시간 때우려고요? 아니죠. 거기에서 돈이 돌고 있으니까 그쪽 가서 뭐라도 하시라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숲 쳐다보지 말고 나무 보라 그랬어요. 나무. 네. 그 나무 설명 막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나 그런 나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라고 이제 한마디 한 거예요.
이해되신 분들은 9번 찍어주시고 마무리 짓죠 이제. 그죠? 네. 저런 분들 보면은 처음부터 방송을 안 들으신 분들이 많아요. 뒤에 들어와서 이제 본인 얘기들 하시는데 본인 성향에 맞는 분을 찾아가시면 되죠. 그죠? 네. 아무튼 돈이 거기에 있으니까 얘기해 드린 겁니다. 그죠? 호주머니 아니면 계좌에 100만 원이라도 있으면 가서 뭐라도 하세요. 그죠? 네. 지금은 뭐라도 해서 수익도 내시고 매매를 하세요. 나 매매했는데 돈을 못 벌어요. 100만 원 갖고 잃어봤자 100만 원이니까 그죠? 100만 원 갖고 뭐라도 하세요. 너무 안 하면 그죠? 네. 칼도 너무 안 쓰면 녹슬고 열쇠도 너무 안 쓰면 녹슬지 않습니까? 그죠? 네. 100만 원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몇 천만 원, 몇 억 갖고 주식하시는데 100만 원 없습니까? 갖고 있는 거 조금씩 줄이세요. 뭐라도 하세요 지금. 제가 얼마 전까지 차트 보지 마라, 뭐 가만히 있으라 그러다가 요즘 뭐라 그래요? 차트 보세요. 뭐 이 얘기 하죠, 그죠? 네. 뭐 좀 하라고 막 그러죠? 왜 그러겠어요? 움직이셔야 돼요. 바깥에는 겨울이 왔는데 주식시장은 겨울이 끝나가는 것 같거든요. 네. 돈이 자꾸 보이지 않습니까? 테마주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말을 만들어 온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가서 뭐라도 하세요, 그죠? 네, 하시라고요. 여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그 테마주들을 여기 김 실장님이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옴시티 테마 순환매 분석, 해수 담수와 네, 킹살만 파크. 네. 또 나왔어요, 그죠? 킹살만 파크. 네.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회원들도 여기 들어가셔갖고 한번 보세요. 어떤 테마주가 움직이는지. 이 테마주 이제 디테일한 설명은 우리 김 실장님이 정말 설명 잘하시니까 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자, 모두들 편안한 마음 되시고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종목도 자꾸 비싸지죠, 그죠? 네. 자,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